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어느새 9,400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경제정책을 반영한 주요 자산 가격의 변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자본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대비해서 주식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날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박상현 의원님, 지금 혹시 최근 여론조사 어떻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까? 예,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 대세론이 이제 득세를 하다가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사실 분위기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와서 지지율이 거의 이제 박빙으로부터 거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미국은 이제 경합주,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경합주에서 어떤 지지율의 차이일 텐데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앞서가면서 오히려 대의원 이제 예상 확보수 자체가 270석을 좀 넘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이제 배팅 사이트, 도박에서 이제 누구 당첨될 거냐라는 이제 그러한 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좀 압도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박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좀 압도적이고 네. 일반 정치 여론조사에는 이제 지금 박빙이지만 조금 우위를. 네. 그런 흐름이 연원호 센터장님,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조금 치고 올라오는 건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히 지지율이 올라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특히 1차 대선 TV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이렇게 앞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차 토론에서 해리스가 워낙 잘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한번 더 하자 막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업종, 주식장의 부분은 이제 업종이 될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자산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업종으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예. 또 금융 산업, 또 이제 방산 산업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수혜로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자산군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 자체, 우리가 2017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좋았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감세 정책이 상당 부분 이제 대부분의 공약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감세로 인해서 기업 이익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채권 시장보다는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이 가상화폐 부분.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는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을 좀 갖고 있어서 네.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상당 부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상자산이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호적인, 확실하게 친화적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2019년이라든지 21년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21년에는 이제 그 가상화폐가 달러와 경쟁한다는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의 가격이 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 가상자산에 관련된 규제 완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가상화폐가 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중국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려 국가들이 이런 가상화폐를 비축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비축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가상화폐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국가적으로 약간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좀 비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에 따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9,400만 원 안팎이니까 최근에 뭐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전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좀 혹시 있나요? 예,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이유를 붙이자라고 한다라면 글로벌 전반적인 이제 유동성 확대 효과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대요. 예, 저희가 이제 9월달에 미 연준이 아시겠지만 이제 50bp의 빅컷을 단행을 했고 또 연내 두 차례 정도 25bp 정도 한 50bp 추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형성이 된 상황들이고요. 연준의 이제 빅컷 이후에 지금 아시겠지만 22도 금리를 인하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마저도 엄청난 지금 유동성 정책을 사실은 좀 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 하에서 유동성마저 사실은 넘쳐나다 보니까 그 자금들 자체가 일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최근에 열기를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자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혹시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뭐 친화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이 좀 분명한 게 혹시 있습니까? 해리스 입장 자체는 뭐 그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지지하는 그 발언? 강도로 봤을 때는 트럼프 쪽이 훨씬 강도 높게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가상자산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전망이랄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좀 합리적인 전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합리적인 전망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애초부터 이 가상화폐 시장을 전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려면 뭐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자산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를 이제 기댈 수 있는 어떤 척도 자체가 사실은 부재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건지 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뭐 이전에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게 뭐 금 시장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게 대체 금 시장 자체의 시장 규모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조가 조금 넘는 거로 제가 10조 달러가 좀 넘는 거로 제가 기억을 금 시장 10조 그래서 달러. 만약 비트코인이 그 시장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뭐 지금 한 10만 달러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만들어내기 한 부분들이고 이것의 적정한 가치 또 이게 얼마만까지 올라갈지는 사실은 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격 전망 자체가 조금 어렵다. 이거는 금 시장을 다 대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망을 좀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강달러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 달러 값이 그래서 오른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비트코인 오르듯이 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달러 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인데 혹시 트럼프 트레이드와 달러 강세를 연관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트럼프 본인 자체는 그 약달러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수록 미국의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이 더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세운 그 정책들을 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정책들은 오히려
강달러를 유발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준다든지, 감세.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특징이 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왜 있겠습니다. 그러죠? 이 감세를 하거나 관세를 올리면 왜 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나요?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런 것들이 유발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또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고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돼서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예. 그 해외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해외 그 통화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질 않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지금 달러 값이 조금 오르고 있는 최근에 달러 이 환율에도 상당히 그 많은 조회가 우리 있으신데 지금 그런 달러 강세 현상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서 이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 만약 집권 2기가 됐을 때 가장 핵심으로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들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 예, 근데 그래서 관세를 올린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가 높아진다는 게 수입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뭐 이러한 흐름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최근에 미국 경기가 전 세계 중에 가장 좋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가 미국 경제 예외주의를 얘기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강하고 또 미국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사실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반 여건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도 좋은 상황에다가 또 하나 이제 미 연준이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우리가 50bp 금리를 인하를 하고 12월이나 또 12월에도 50bp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달러 약세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자체가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미 연준이 굳이 50bp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25p 뭐 아니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달러의 강세 흐름으로 좀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관세 부과에 따라서 뭔가 이게 물가가 좀 오를 것이고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거기에다가 현재 미국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트럼프 하면 상징되는 게 관세입니다. 지금 뭐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단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관세에 관한 트럼프 정말 뭐 중국에 100% 보복 관세 이런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로 처음에 이제 60%를 얘기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100%, 200%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 글로벌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적인 기본 관세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또는 20%, 최근에는 20%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수입품에 모든 수입품에 이제 10%를 기본적으로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상호주의 관세라고 해서 1기에도 이것은 트럼프가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은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상호주의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네.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하냐 마느냐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시작하고 이걸 아예 이제 부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협상에 들어가려고 트럼프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기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네. 지금 평균적으로 한 25%
25% 정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5%? 네, 대중국 관세를.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듯이 뭔가 이제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그걸 협상 카드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트럼프 2기가 열리면 바로 관세 주목이 한번 날아갈 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 다음에 각종 무역 관련 그 협상이 시작될 거다. 1기 때를 한번 좀 돌아가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5%라고 했는데 당시 그 중국에 대한 관세가 때리고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 당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말만 사실 무속일지 실제적으로 2017년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고요. 2018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관세가 이제 그때부터 1차 이제 무역 이제 관세를 올리고 또 2차로 또 보복 관세를 아마 제가 부과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 협정을 타결을 하면서 뭐 일부 조치는 유예를 하고 또 일부는 뭐 집행이 되는 뭐 이러한 어떤 그 관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보고 지금까지도 뭐 그 관세 정책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뭐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걸 텐데 그 결과 미국 경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뭔가 미국 경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겠다 이런 걸 텐데 실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뭐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뭐 그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발이 될 것이고, 인플레.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특히 공화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이제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 수입품 자체 규모가 1년에 한 3,500억 달러 규모이고 거기에 60%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100억 달러 되는데 이거는 미국 전체 GDP의 1%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GDP가 한 2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도 사실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그렇지만 거기에 10%라고 해봤자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이 실제로는 좀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화당 인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폴 크루그먼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의견에.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미미하다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유무역 질서의 리더였던 미국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이게 국제 무역 질서에서 고립되는 왕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좀 예상도 되네요. 글쎄요, 뭐 미국의 지금 경제적 위치를 봐서는 왕따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으로 뭐 그 후에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 정책까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그 기조 자체가 지금 뭐 그게 한편에서는 관세라는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뭐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동맹국 간의 어떤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 자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기술 혁신 자체를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공통적인 타겟 자체는 대중국을 견제한다. 중국 견제. 근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전체적까지 봐야겠죠. 지금 중국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든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성과를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뭐 미국이 왕따가 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 무역 질서 자체가 완전히 이제 결국 자칫하면 와야 된다, 우리가 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뭐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1920년대 미국 경기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다가 사실은 이제 그 대공황까지도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호주의 무역 기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과연 기여할 거냐, 미국 경기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거냐라는 문제는 조금 퀘스천문으로 좀 놔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부과되는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자국 경제, 우리 내 미국 안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오로지 이제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 정말 관세 전쟁이 우려됩니다. 자, 트럼프 해리스 지금 서로 여론조사는 막상막하지만 실리콘밸리, 미국의 첨단 기술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의 지지율이 조금씩 이 트럼프 쪽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던데 특히 일론 머스크 CEO, 요즘 대단해요. 완전히 지금 트럼프 쪽에 확실하게 섰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지금 뭐 돈까지 뿌린다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지금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슈, 특히 이제 트럼프는 이 EV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왜 그 트럼프를 지지할까,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로는 좀 오히려 서로 좀 다른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라든지 이 재생 에너지가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 그 EV 자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달성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 이런 EV 정책이라든지 이 친환경 목표는 좀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도 실제로는 뭐 EV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수정하면서 뭐 소비자의 이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뭐 자기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수정하겠다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입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요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 첨단 그 산업에 있어서 그 정책에 자신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지할 만하다.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정부 안에서 각종 규제로 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친환경 이슈, 자동차 이슈는 트럼프와 좀 모순돼 보이지만 오히려 스페이스X 같은 부분은 트럼프와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황에서 그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자기도 뭐 찬성한다. 찬성한다? 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차서 그 후발주자를 막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미 1등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보조금을 없애면 쫓아오는 데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 한다 이거죠. 이 보니까 지금 머스크는 자기들 그 청원 몇 가지 그 표현의 자유인가요? 또 총기 보유 이런 걸 지지하는 청원하는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 $100만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와 좀 연관이 관계가 있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공약하고 또 뭐 공화당의 기본적인 생각을 사실은 반영한 총기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공화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경합주 내에서의 어떤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아마 조금은 더 지금 선거 자금을 더 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왜 트럼프 대통령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자체를 결국 미국 지금 현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집권 이후에 결국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준다라고 하면 결국 테슬라도 날개를 달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빅테크가 몰리는 실리콘밸리 기업인들한테 뭔가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좀 강한 대책을 내놓는 형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완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으로 조금 이렇게 지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산업별로 본다면 아까 에너지 분야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해리스, 공화 민주일 때 어느 산업의 수혜 보는 업종, 조금 불이익을 보는 업종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굉장히 오히려 바이든 정부보다도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친환경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수혜를 볼 것이다. 지금 역시나 이제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그러니까 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비싸게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느냐. 그래서 이런 특히 이 화석연료 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는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석유 아니면 가스 이런 산업군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박성현 의원님 혹시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 판단 아래 뭐 투자자라든지 또는 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은 분들은 혹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뭐 분위기를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어떤 지지율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면 뭐 당분간은 그러한 쪽에 단기적으로 좀 편성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국가별 또는 뭐 산업별로 상당한 좀 뭐랄까요 여파가 클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선 결과를 조금 뚜껑을 열어본 이후에 사실은 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좀 늦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고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결론이 나네요. 네, 미 대선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자산시장의 움직임,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